좋아.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두산 로보틱스 공모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작년 10월 5일에 상장했었죠. 그리고 이렇게 저점인 32,150원까지 이렇게 아래로 내려 눌렀어요. 그쵸? 그렇게 찍어 놓고 나서 여기까지 몇 배 오른 거예요? 4배 올랐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처음엔 생각했을 겁니다. 이 주식이 왜 상장하면서 계속 빠지지? 엄청 좋은 주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점에 산 분들은 여기까지 아래로 빠졌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네, 거의 마이너스 50%. 거의 반토막 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쵸? 그럼 여기까지 왔을 때 거래량도 죽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야, 이러다가 2만원대 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매도를 치는 겁니다. 그쵸? 매도를 많이 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돼가지고 이렇게 주가를 들어 올리는 겁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해도 벌써 2배가 되죠. 그런데 확대를 더해 보시면 자, 이렇게 124,500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고점을 찍었죠. 4배를 찍었어요. 그쵸? 기존의 공모가에서 물린 사람들도 고점에서 거의 2배를 먹었습니다. 그쵸? 그러면 거의 모두가 만족할 만한 그런 수익률이 나왔죠. 포기한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 고점까지 가더라도 존버를 외치면서 버틴 사람들, 그쵸? 이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 혹은 아예 저점에 매수를 해서 여기에 참여를 한 사람들, 둘 중에 하나는 2배를 먹었던, 4배를 먹었던, 먹었습니다. 그쵸? 수익률로 굳이 따지면 얘는 100%가 될 거고, 얘는 300% 정도가 되겠죠. 그쵸?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여기서 누군가는 또 15만원 간다 가자를 외치면서 사겠죠. 누군가는 20만원 간다를 외치면서 사겠죠. 그쵸?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후두둑 하면서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단기적인 고점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래로 쭉쭉쭉 밀리는 거 보이시죠? 시간이 지나면서 보시면 이평선들이 다 하나씩 꺾이죠. 21선이 꺾였고 5일선이 꺾였고 그리고 61선이 뚫렸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여기서 61선 또 뚫려서 내려가니까 아니야 반등이야 이걸 외치면서 반등을 살짝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여기서 또 가자를 외치면서 많이 매수를 했겠죠? 그럼 또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조금 더 오르는 척을 해줘요. 그쵸? 근데 오를 때도 어떻게 오르죠? 올랐다가 내려가요. 그럼 여기서 내려갈 때 손절 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다시 추격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조금 올라가겠죠. 그래서 야, 드디어 뚫으러 가는 건가?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따라가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하면서 이렇게 절벽으로 두들겨 떨어지는 겁니다. 그쵸? 보세요. 여기서 수직 낙하를 하면서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위치에 있다고 하면 여기에 공포감을 안 느끼겠습니까? 자, 이렇게 아래로 빠지잖아요. 96,000원이라고 보수적으로 잡아도 96,000원, 뭐 10만원이라 잡아볼까요? 그리고 여기 7만원 줘버리면 되니까, 그쵸? 인자하게 준 거죠. 하한가 한 대 두들겨 맞은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쵸? 약 여기서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가 또 빠져버리는 거고, 기존의 고점인 12만원대에서는 50%가 빠지는 구간이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자, 전체적인 그림을 차트 해석으로 지금 이해가 되셨죠? 그게 지금 이런 차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위로 올라갈까 아니면 아래로 더 빠질까? 또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서 이래 횡보할 것인가? 아니면 올라가면서 전고점을 탈환할 것인가? 탈환하려면 순차적으로 여기부터 탈환해야겠죠. 그쵸? 여기 위치가 대략 어느 정도 되죠? 85,000원이죠. 그럼 85,000원을 먼저 깨주고 그 다음에 95,900원 그러니까 96,000원을 깨줘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로보틱스라는 이 로봇
테마가 들어갈 수 있는 이 주식들이 안 좋습니까 지금? 그리고 미래 개발성이 없습니까? 로버트에는 AI가 안 들어갑니까? 반도체는 어떻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심지어 로버트에는 2차 전지가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냐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집대성 되는 게 로버트가 될 거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전대 시리즈처럼 전대 로버트 나오는 뭐 바이오맨이나 후레시맨이나 그쵸? 뭐 벡터맨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마스크맨 보셨습니까? 그런 것들 제가 오늘 일요일에 쉬면서도 많이 봤었는데 그래서 아까 게시판에도 올렸었는데 가슴이 뭉클했다 이런 걸 떠나서 로버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사람 형태죠. 그쵸? 사람 형태고 움직여야 되고 그럼 얼마나 수많은 반도체 칩이 들어갈 것이며 또 얼마는 인공지능이 들어가야 될 거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쵸? 2차 전지도 될 수 있고 수소 계열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SMR이 될 수도 있고 그쵸?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집대성 될 수 있는 게 로보틱스가 됩니다. 물론 두산 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에 한해서 뭐 한다고 이렇게 돼 있긴 하겠지만 확장하기 나름이에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얘가 북미 시장을 진출한다는 얘기 알고 있나요? 북미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가 있습니까? 예. 자료 한번 네, 바로 이 실리콘2죠. 이 실리콘2가 북미 시장 대장주입니다. 그쵸? 북미 시장의 매출 기대감 때문에 가장 큰 대장주, 매출과 영업이익까지도 뛰어나고 1조 클럽 간다 이런 얘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있죠. 그쵸? 너도 나도 사고 싶은 그런 주식입니다. 그렇죠.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두산 로보틱스 얘기도 실리콘2 얘기도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살 때 어디서 사냐를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올라갈 때 삽니다. 그쵸? 이럴 때 사서 더 좋아질 거라고 기대해요. 그럼 여러분의 산 위치보다 반드시 더 올라가야지만 여러분은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 수익으로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만족을 하면 다행인데 내가 인기가 있어서 뉴스가 나오는 순간부터 주식을 사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주식은 수익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그쵸? 그럼 만족감이 떨어지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되죠? 이 주식, 두산 로보틱스 하나만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이 주식을 팔고 다른 주식으로 또 들어가고요. 이 주식을 팔고 또 다른 주식으로 들어가고 팔았던 주식을 또 올라가고 나면 약 오르니까 지금 샀던 주식이 별로 안 오르면 또 팔고 다른 주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살 때 항상 비싸게 사는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여러분은 금방 팔아버리고 다른 주식을 또 사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일단 거래세가 발달하죠. 거래세가 생기고 수수료도 당연히 내야 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한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자제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 올라가야지만 주식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또 요럴 때 사고 싶을 거예요. 지금 보세요. 살간 올라가는 추세죠. 그럼 여러분들은 자 가자를 외치면서 사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는 또 어디에 나올 수 있을까요? 여기도 보면 78,180원, 78,200원 정도에 또 닿아서 두들겨 맞고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위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더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FMC가 있긴 하겠지만 FMC를 잘 버티고 나면 셋째 주가 되나요? 셋째 주 정도가 되면 이제 AI와 로봇에 대한 이제 세미나 일정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을 겁니다. 그렇죠? 본격적으로 이제 로봇하고 AI가 출발할 시점이 될 텐데 여러분들은 다양한 테마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검색식 같은 걸 이용해서 거래량 상위 종목에 집중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쵸?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은 두산 로보틱스가 또 기회를 줘도 막상 다른 종목에 이미 물려 있거나 다른 종목으로 약간 수익을 보고 나서 또 다른 종목에 물려 있거나
아니면 이도 저도 못하면서 여기저기 물려서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잘 하려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뉴스를 보시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뉴스 보면 여러분들은 계속 혼란이 올 거예요. 아, 지금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야 돼, 말아야 돼. 갑자기 어떤 얘기가 있는데 사야 돼, 말아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소폭 상승을 얘기할게요. 이 소폭 상승의 특징이 뭐냐면 뉴스가 나왔을 때 1, 2분도 안 돼가지고 고점을 만들고 아래로 빼버리는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폭 상승이에요, 말 그대로. 그런데 이 속에서 이 뉴스의 내용을 자세히 보잖아요. 이 뉴스에서 두산 로보틱스는 뭐 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자, 이런 내용. 두산 그룹 계열의 협동 로봇 전문 업체다. 협동 로봇에 대한 제조 및 솔루션 제공 사업을 영위한다. 2015년 4개 모델의 협동 로봇을 개발을 완료한 후 로보월드 그리고 오토메이트 등 세계 메이저 박람회에 참가하며 국내 및 해외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이후 2020년 6개 모델을 추가 출시하면서 협동 로봇 시장에서 최대 라인업을 보유, 2021년 판매량 기준 글로벌 탑4 진입에 성공, 이에 로봇 상품도 판매 중이다. 자, 이래 돼 있고 최대 주주가 두산 68.2% 이래 돼 있죠. 두산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해가 됐잖아요. 아, 이거 두산 거구나. 두산에서 두산 로보틱스를 올렸구나. 내용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면 충분해요. 여기서 뭐 거대한 정보를 더 얻을 필요도 없어요. 이게 두산 로보틱스의 기본 골자라 보시면 돼요. 기존의 뉴스의 이력들을 봐도 이 뉴스를 보다 보면 또 여러분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에 되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비싸게 사고도 대피를 못하게 돼요. 그쵸? 수량을 줄인다던가 이런 행동도 할 수 없고요. 그냥 강력한 믿음으로 가만히 있는 거죠. 물론 좋아요. 오랫동안 버틸 자신이 있다면 좋은데 오랫동안 못 버티면서 어줍잖게 어설프게 만약에 뉴스를 보고 버티려고 하다가는 이렇게 확 빠질 때 고통받아가지고 힘들어서 손절친다는 거죠. 그럼 나는 뭐가 되냐? 장기 투자자도 아니고 수익 매매도 아니고 그렇다고 단타도 아니에요. 그쵸?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의미 없는 매매가 되고 결국 나의 기준이 흔들리고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내가 손해를 보고 나면 뇌동매매로 변질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뇌동매매로 변질되지 않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은 뭐냐? 만약 고점에 샀다고 해도 여러분 얼마든지 추가적인 저점에서 살 수 있을 만큼의 현금이 있어야 돼요. 현금이 없고 여기에서 몰빵 쳤다고 하면 그거는 여러분이 탐욕을 부렸기 때문에 결국은 고통받는 겁니다. 당연히 사람이 사자마자 바로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거 딱 한 대 맞고 그냥 바로 수익 내고 싶죠. 그쵸? 그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에요. 누구든지 그냥 장대양뽕 쭉 터져가지고 그냥 산 날로부터 계속 수익 받고 싶지 사자마자 떨어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 두산 로보틱스로 내가 승부를 보겠다. 그럼 나는 4년, 5년 정도의 장기적인 계획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쵸? 그렇게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저점에 사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뭔가 물타기를 해도 여러분의 가격이 평단가가 아래로 맞춰지죠. 안 그래 놓고 여기서 그냥 빠질 때마다 조금씩 꾸준히 샀다가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의 평단가는 그냥 이런 곳에 위치해 있을 겁니다. 그쵸? 이런데 결국 그래서 여기가 또 단기 고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 고점에 왜 이렇게 더 못 올라갔겠어요? 매도 압력이 세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쵸? 더 올라가려는 원동력을 받아서 매수세가 더 들어오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누군가는 나 팔 거야. 나 이제 팔고 나갈래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힘이 하방에 더 작용해서 아래로 빠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주식을 살 때 여러분들은 원칙이 뭐 하시냐? 싸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보는 거 하지 마시고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것도 크다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 때는 뭐 굳이 볼 필요도 없겠죠. 그쵸? 월봉을 좀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2달 만에 이만큼 올라간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한 달 만에 이렇게 내려왔죠. 2달, 뭐 한 달 이렇게 내려온 거죠. 정확히 한 달 만에 이 저점까지 만들어 줬잖아요. 그럼 적어도 한 달만 참으면 돼요. 매수세가 들어올 때도 내가 사고 나면 빨리 팔아야지가 아니라 한 달만 기다려 보는 겁니다. 최소 한 달만 있어 봐요. 한 달만 있어 보면 흐름을 알 거고, 한 달을 버텼다 그럼 3달을 있어 보고, 3달을 버텼다 6달, 6달을 있었다 그러면 1년을 버텨보고, 1년을 있었다 2년, 2년을 버텼다 4년, 4년을 버텼다 8년, 이렇게 가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결국 내가 주식을 싸게 사면은 얼마나 큰 이득이 되는지는 여러모로 여러분이 겪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식을 살 때 너무 올라갈 때만 살려고 혈안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알테오젠 아시죠? 자, 알테오젠. 자, 이 친구도 얼마나 지금 매력적입니까? 그쵸? 여기에서 샀던 분들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서 횡보할 때 많이 손절 쳤을 겁니다. 충만하게 손절 쳤으니까 다시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들어 올리는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도 맥점이 뭐예요? 여러분들 고점에 사고 존버해라가 답이 아니죠. 아래로 빠졌을 때, 매도세가 셌을 때, 횡보했을 때, 이럴 때 살 수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때가 아니라 훨씬 오르기 전에 여러분은 살 수 있냐예요. 이럴 때 살 수 있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 재무제표, 뭐 무슨 뉴스, 뭐 어떤 정보를 공부했기 때문에 올랐다, 그런 거 너무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그런 재료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열광해가지고 샀으면 그 언젠가는 그 재료들 때문에 고통받는 날도 또 오게 돼 있습니다. 그쵸? 왜냐면 주식이 영원히 올라가기만 할 수는 없거든요. 올라갈 때도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잖아요. 월봉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지, 막상 여러분이 이런 데서 고통받는다니까요. 이런 데서 힘들어요. 이런 데 버티는 게 쉽지 않아요. 그쵸? 이런 데서 버티는 게 쉽지 않아요. 이런 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그렇기 때문에 이래 올라가는 거예요. 그쵸? 그게 뭐 어떤 뉴스와 어떤 기대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근본적으로 주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매수세에 동참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고점이 여기 엄청 많이 물려 있으면 여기에 얼마나 많은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어야지 올라가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안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건 충분하게 사람들을 쫓아냈고, 새로운 매수세는 팔지 않고 올라가는 매수세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를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더 잘 올라가는 거예요. 그쵸? 근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니 너무 좋으니까 지금 사서 급등하면은 팔아야지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다 어떻게 되죠? 오르면 다행인데 올라가는 척 하다가 아래로 롱바디 음봉 한 대 맞으면은 여러분은 순식간에 계좌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이렇게 맞아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금액도 엄청 비싸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은 거의 막대한 거의 모든 돈이 여기 묶여버리는 겁니다. 분명히 또 시간 지나고 나면 알테오젠 때문에 곡소리 나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그쵸? 에코프로처럼 이게 뭐 150을 갈지 180을 갈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미리 사놓지 않았다면 올라갈 때 보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조금 쫓아가서 조금 수익 나가지고 또 팔아야지 이 생각했다가 고통받는 순간은 늘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사서 올라가서 이래 수익 나면 좋겠지만 그 미래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쵸? 이게 계속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빠질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싼 데에서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설령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해도 곧 올라가다가 여러분한테 공포를 주고 나면 여러분은 그 고점에 물려서 허우적거리면 결국 아래로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 여러분은 매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도하고 나면은 결국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쵸? 그 짓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원칙을 바꿔야죠. 쌀 때 사야죠. 조정받을 때 사야죠. 그쵸? 근데 왜 조정받을 때 못 사죠? 조정받을 때 더 조정받을까봐 무섭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본질을 바꿔야죠. 그 본질을 바꾸려면 제 방송을 죽어라고 열심히 보세요. 그럼 제가 맨날 방송에서 하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종목만 바뀔 뿐이에요. 코인도 주식도 다 똑같은 얘기예요. 싸게 사세요. 싸게 사세요. 제발 싸게 사세요. 아래로 이렇게 계속 내려갈 때도 싸게 사세요. 분명히 알테오젠도 옛날에 어땠을까요? 자, 여기서는 지금 너무 좋아 보이겠지만 그 언젠가는 아래로 이렇게 계속 빠지는 이런 추세의 흐름이었을 때 당연히 어떻게 돼요? 계속 아래로 빠지잖아요. 그쵸? 계속 신저가를 경신하는 형태로 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바닥으로 계속 가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바닥이 끝나고 나서 올라가면서 지금 흐름이 바뀌니까 이 주식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뿐 아닙니까? 그쵸? 누군가는 이 저점에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저점에서 어떻게 살지를 연구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그걸로 20배, 30배, 40배 그런 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실리콘2처럼 말이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제가 세뇌시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이고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제가 영상을 지속하는 데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안.